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 21의 책 읽는 남자 김희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카루스 하면 그리스 신화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밴드 자우림의 노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처럼 이카루스 하면 노래 제목을 떠올리는 분들을 위해 제가 먼저 이카루스의 날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뛰어난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다이달로스는 왕에 의해 자신의 아들인 이카루스와 미궁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된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탈출을 시도하죠. 이카루스는 하늘을 나는 것이 신기한 나머지 하늘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잊은 채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카루스는 태양열에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서 에게해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카루스라는 단어를 인간의 덧없는 욕망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경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혹은 자신에게 신의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책 이카루스의 이야기의 저자 세스 고딘은 이 신화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흥미가 조금 생기시나요? 자, 그럼 태양을 향해 더 높이 날아오르자고 말하는 바로 그 책, 이카루스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이카루스 이야기는 과연 어떤 책일까요? 표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흰색 표지 왼쪽 중앙에 날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날개 밑에 새겨진 빨간 글인데요. 무엇이 두려운가? 지도 없이 새로운 길을 가라. 네, 강렬한 문장이네요. 자, 그럼 책 뒷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법칙은 이랬다. 안전하게 움직이고 안전지대에 머무르며 제도와 일자리에 복종하고 순응할 것,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태양 가까이 날지 말 것. 오늘날의 법칙은 다르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도전할 것,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것. 또 제일 밑에 인상적인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없이 새로운 길과 일에 뛰어들기 위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생각의 틀을 깨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네, 이런 자극적인 글들로 책 표지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함께 본격적인 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이 책을 저술한 작가 세스 고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자 세스 고딘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구루이자 글로벌 베스트셀러 저자, 기업가, 강사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지식인입니다. 컴퓨터 과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마케팅 과정 MBA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수백 개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도했고 야후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지 비즈니스 위크는 그를 정보화 시대의 최고 기업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보랏빛 소가 온다, 세스 고딘의 시작하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역자 박세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옴기니 박세연은 번역가 모임인 번역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디퍼런트, 리비럿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책의 흐름을 미리 볼 수 있는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딘가 심플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각 파트마다 그 파트를 요약한 문장이 간략하게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각 파트로 들어가 보면 목차에는 나오지 않지만 각각의 소제목이 붙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카루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트 1.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다. 이 파트에서는 도입부답게 이카루스의 신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카루스의 이야기를 뒤집어보는 시선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이카루스의 속임수라고 명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카루스 이야기의 교훈은 이런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에게 너무 높게는 물론 너무 낮게도 날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점이다. 수면에 너무 가까이 날다가 날개가 젖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신화에서 너무 낮게 날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산업주의자들은 자만을 7가지 죄악 중 최고로 꼽았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한 가지는 교묘하게 제거해버렸다. 바로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겸손이다. 너무 높게 나는 것보다 너무 낮게 나는 것이 훨씬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낮은 기대와 소박한 꿈에 만족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안전하다는 느낌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저자는 이카루스 신화에서 이야기를 확장하면서 산업화에 익숙해진 우리가 안락함과 안전함만을 추구하면서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기존 질서에 맞서서 겸손하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아트를 하는 아티스트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트와 아티스트는 단순한 예술과 예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아트는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사람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고 아티스트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용기와 통찰력, 창조성과 결단력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산업화에 물든 단순 노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 바로 아트를 지금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파트 1입니다. 파트 2, 허물고 무너뜨리고 바꿔라. 파트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이번 파트에서는 기존의 산업화에 물들고 세뇌돼서 산업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연결경제, 새로운 가치 생산과 창조를 위해 허물고 무너뜨리고 바꾸라고 소리내는 파트입니다. 일단 저자는 우리 눈앞에 놓여진 쓰레기 더미부터 치우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들을 없애는 것이 혁명의 시작이다.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 앞에서 진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남겨둘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몽땅 보관하는 것이다. 그건 쉽다. 세상이 충분히 느리게 돌아가 준다면 당분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기존의 교육과 업무, 경제, 기대를 떠받치고 있던 산업시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산업시대의 쓰레기 더미에 그리고 그 시대의 기대와 믿음, 기분에 파묻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회다. 가장 먼저 쓰레기를 치우고 미련을 버리고 낡은 것들을 몽땅 묻어버리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쓰레기 더미는 진짜 쓰레기가 아니라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쌓인 잔여물과 고정관념을 뜻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것들을 미련 없이 과감히 버려야 새로운 시대로 도래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새로운 세계의 가치 생산의 새로운 원천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 즉 연결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아트를 하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주고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대로 이 안락함에 취해 머물 것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티스트가 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파트 3, 이카루스에 속지 마라. 이번 파트에서 저자는 신화는 인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의 목적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들이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신들의 일을 바로 아티스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한 도전을 신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도전해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파트. 신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이것이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아트의 세계로 진입할까 말까를 소심하게 고려 중인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외적인 성공 가능성은 처음엔 아주 미미하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끝없는 과정이다. 조금 맛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식으로는 아트를 할 수 없다. 이제 당신에게 아트가 일이 되어야 한다. 결과가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아트를 향한 내면의 열정에 의문을 품지 말자. 아트가 실패했다면 방법은 하나다. 더 나은 아트에 도전하는 것. 파트 4. 무엇이 두려운가?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 수치심, 약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전혀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웅 슈퍼맨도 약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크립토나이트라는 광물인데 만약 슈퍼맨에게 약점이 없었다면 결코 상처를 입지 않는 지루한 존재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만큼 강력하고 그래서 권력자들이 그 전략을 오랫동안 애용해 왔습니다. 그만큼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 수치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신과 같은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만들어낸 작품을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죠. 자신의 작품을 싫어하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 아티스트적인 본능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수치심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당당하고 의기양양해지라고 조언합니다. 나는 오늘날 아티스트들이 부족한 이유가 창조하고 주도하는 타고난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스스로 창조하고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의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능성의 문은 훨씬 전부터 열려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이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일이 아니라 고치고 다듬는 것에 불과하다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 파트 5. 아티스트가 되라. 이 파트에서는 앞서 쭉 봐왔던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조건들과 노력들, 그리고 산업시대에서 연결경제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정리해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아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만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즐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랜 시간 공들여 묵묵히 걷다 보면 자신만의 아트를 창조할 수 있다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내 과거의 어떤 부분도 바꾸고 싶지 않다. 다만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하는 것은 한 가지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결국 다 잘 될 것이며 고통은 여정의 일부이고 그러한 고통이 있기에 여정이 가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성공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항상 실패한다.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춤을 춰야 한다는 말이다. 이기든 지든 즐겨야 한다. 나는 항상 모든 프로젝트와 관계에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지 말자고 다짐한다.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즐기는 것이다. 위로의 말은 오래가지 않는다.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격려 역시 그렇다. 알아야 할 것은 여행 자체가 핵심이라는 깨달음이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간단한 내용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카루스 이야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 조금 더 높이 날아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자신만의 아트를 창조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용기,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기고 당당하게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카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행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작은 행성을 이카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이카루스라는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하는데요. 태양과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행성 이카루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카루스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죽은 비운의 인물에 대한 신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왔죠.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이카루스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아니라 아주 위대한 젊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최초로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인물일 테니까요. 이카루스는 날개를 달자 태양 가까이 가보고 싶은 욕망에 휩싸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죠. 하지만 최초로 밀랍이 타버릴 정도로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인물이 됐습니다. 만약 이카루스가 태양에 가까이 가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실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리스 신화 속의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카루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아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인물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작은 행성에 이카루스라는 이름을 붙이지도 못했겠죠. 이 신화를 빗대어 하고 싶은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각오를 하고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창조 그리고 최초의 성과는 오랜 시간을 공들이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렇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이카루스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다시 말해 앞으로 벌어질 일에 개의치 않는 대담한 태도는 아트를 향해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상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이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신경 쓰지 않는 용기다. 직장 상사는 당신의 그런 용기를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며 시장은 이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친구들은 멍청한 짓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용기가 아트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책 읽는 남자 김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